자, 콘텐츠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아이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마음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는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마라는 사람의 철가면이라는 소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화를 보셨다든지 아니면 철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철가면을 쓴 정체를 알 수 없는 죄수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죄수한테 아주 왕족처럼 대해줬다는,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일으켜서 결국 정체를 알 수 없은 채로 그냥 그대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철가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스터리가 남아있어요. 뭐 그때는 되게 말이 많았어. 사실 왕의 친동생이다, 쌍둥이 동생이다, 아니면 뭐 누구의 부하인데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서 감옥에 갇힌 거다, 뭐 나쁘게 굴면 진실을 말할까봐 잘 대해준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알 수는 없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판 철가면인 거죠. 러시아의 왕, 차르라고 하죠. 이 러시아의 왕이었던 차르, 이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반을 후계자로 삼은 사람은요, 이모 할머니 뻘이었던 안나 이바노브나라는 여제였어요. 그래서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줄게요. 이 차르, 이반을 차르로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 안나는요 러시아의 통치자였어. 안나 여제입니다. 여자 황제. 그런데 이 안나는 본인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귀족들, 왕을 추대하는 추멜원에서 이 안나를 여제로 만든 거였어요. 왕을, 그러니까 그냥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안나를 여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안나한테 차르의 권력을 제한한다라는 조건이 붙은 계약서를 가져와서, 네가 만약에 이 황제의 권한을 축소한다라는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내가 너를 황제로 만들어 줄게. 그런데 그거 아니면 너 그냥 황제하지 마. 우리는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여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안나는 만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일단 추대되기 전에는 그래요. 저 별로 능력도 없고 그냥 하시라는 대로 할게요, 저는. 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딱 되자마자 태도가 바뀌어. 야, 추밀원 저거 해체시켜버려. 내가 뽑는 사람들 다 앉혀. 친위대 내가 뽑는 사람, 성직자 내가 뽑는 사람, 궁정관리 내가 뽑는 사람. 그런데 이 안나가 러시아를 평화롭게 다스렸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안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새로운 친위대를 창설을 하는데요. 이 친위대는 비밀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쟁에서 자기의 적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그냥 슥싹 해버리는 용도로 자기 친위대를 그냥 막 써버립니다. 이 안나는 특이하게도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황제가 됐으니까 내 권력, 내 돈, 난 이제부터 왕, 너 거기 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권력의 맛을 알다 보니까 막 사람들한테 이상한 짓을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불이 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소방종을 울리는데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소방종을 막 울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불났대 하고 있는 걸 그냥 막 보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것들.
귀족을 불러. 이리 와봐. 이쁘니? 이리 와봐. 입에 상추 좀 물어. 자, 토끼한테 간다. 실시. 토끼한테 입에 이거를 상추를 물고 이렇게 기어가서 토끼한테 입으로 이렇게 상추를 전해주는 거야.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그냥 지금부터 기어다니자 얘들아. 그러면 그냥 귀족들이 와가지고 다 기어다니는 거야, 바닥을. 엄청 모욕적이죠. 그런데 이 안나가 했던 가장 이상한 짓 중에 하나가 얼음궁전이라는 건데요. 때는 바야흐로 1739년 추운 겨울, 이 안나는 자기가 왠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엿먹이고 싶었던 거야. 이 안타깝게도 근데 그냥 그때 걸려버린 사람이 미하엘이라는 공작이었어요. 근데 이 미하엘이라는 공작이 왜 눈에 거슬렸냐면 가톨릭 신자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이탈리아 여자랑 결혼을 해서 러시아 귀족이 지금 이탈리아 여자랑 가톨릭 신자랑 결혼한 거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러시아 귀족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뭐 복수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복수를 꿈꿨어. 근데 이 이탈리아에서 온 신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죽어버렸거든요. 근데도 분노는 식지 않아요. 나는 이미 계획을 했고 너는 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미하엘이라는 공작을 공작 지휘에서 자기 마음대로 광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미하엘 공작은 오늘부터 광대. 그럼 광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었던 정말 지지는 못생긴 하녀랑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하녀랑 공작을 하녀랑 결혼시켜버렸어요. 근데 요때가 때마침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러시아가 승리했기 때문에 뭔가 막 축하할 만한 거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요때 안나는 얼음궁전이라는 걸 짓습니다. 요게 당시 얼음궁전이에요. 그리고 이 궁전이 얼마나 컸냐면 높이가 20m, 규모는 50제곱미터 정도 됐다고 해요. 정말 말 그대로 얼음 궁전이죠. 궁전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모든 건 다 얼음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겨울에 이벤트 할 때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그런데 뭐 얼음 나무, 얼음 새, 얼음 기둥, 얼음 의자, 얼음 침대, 얼음 난로, 얼음 불, 모든 걸 다 얼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나는 이 얼음 궁전에 상당히 만족해서 미하엘 이라는 광대가 되어버린 공작과 새로 결혼했던 이 못생긴 하녀를 광대로 분장을 시켜서 코끼리에 태워서 이 얼음 궁전으로 행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너네들 이거 내가 지은 거니까 너네 첫날 밤은 여기서 옷 싹 다 벗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하지만 이 못생겼던 하녀가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가 그때 하고 있었던 진주 목걸이를 벗어서 한 병사와 코트를 맞바꿉니다. 그래서 코트 하나로 둘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던 여제는 결국 1년 뒤에 간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끝까지 괴롭혔던 이 미하엘이라는 공작과 하녀는 쌍둥이 낳고 오순도순 죽을 때까지 엄청 잘 살았대요. 나름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제는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았어요. 참 특이하게도 희생양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이반입니다. 이반 6세. 어렸을 때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왕이 되어서도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나는 후계가 없었어요. 후계도 없었고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도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계를 정했는데요. 그게 설상가상 젖먹이 어린애예요.
1740년 8월에 러시아의 한 공작 안톤이라는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안톤이라는 남자의 부인이 안나의 조카였어요. 안톤의 아내가 안나의 조카. 그러니까 이 조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모 할머니죠. 이반한테는 이모 할머니. 자, 그래서 이 나름대로 혈족 아니겠습니까? 혈족이다 보니까 입양을 해버렸어. 이 이반이라는 아이를 자기 밑으로 입양해서 양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후계자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발표해버렸어요. 이 당시 이반의 나이는 나이도 아니야. 100일도 안 됐어. 100일도 안 된 애를 후계자로 선포해버립니다. 자기 후계자로 선포하고 2주 뒤에 죽어버렸어. 그렇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이반 6세가 돼서 그 러시아의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이름뿐이었던, 통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름뿐이었던 황제로 러시아를 다스린 지 딱 13개월 뒤에 러시아에 궁정혁명이 일어나요. 엘리자베트가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막 배우고 있는 이 애기가 갑자기 왕위에서 쫓겨나 버렸어. 야, 내가 언제 왕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1년 뒤에 그냥 왕위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홀모골이라는 지방으로 보내져서 계속 감옥에 갇힙니다. 햇빛도 못 봐요. 창문도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대화도 못해요. 그렇게 12년을 보냅니다. 근데 소문이 돌잖아요. 거기도 간수가 있을 거고, 간수도 누군가의 가족일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12살, 13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대? 라는 말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다시 이반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실리셀부르크라는 곳으로 보내버려서 그때부터는 이름도 아예 없어요. 그냥 그 죄수예요. 볼드모트처럼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죄수인데 그냥 그 죄수 밥 주고, 그 죄수 뭐 자고, 그 죄수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또 10년이 흐릅니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창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근데 어떻게 배웠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반은 언제부턴가 스스로를 군주라고 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져다준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반 6세의 왕위를 빼앗은 엘리자베트 여제가 사망을 하고 나서 표트르 3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표트르 3세가 무엇을 할 시간도 없이 표트르 3세의 부인 예카테리나 2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아유, 정신없죠? 예카테리나 2세가 왕좌에 올랐는데 이 예카테리나 2세는 좀 무서운 여자였어요. 내가 왕좌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이 이반 6세라는 불쌍한 아이를 내가 풀어주겠노라 라고 말한 게 아니야. 누군가 이반을 풀어주려고 하면 이반부터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실리 미로비치라는 한 해군 소위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감히 황제를 가둬두다니! 라고 분노한 이 바실리라는 남자는 이반 6세를 빼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탈출을 감행을 해요.
그런데 탈출 도중에 들킵니다. 구출 도중 들키는 순간 간수가 발견을 했는데 곧바로 2반 6세를 처형했어요. 들키자마자. 그렇게 햇빛도 제대로 본 적 없고 누군가에게 이름도 따뜻하게 불려본 적 없는 이 황제였다가 13개월 만에 내려온 이 2반 6세는 2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너무 허탈하지 않나요? 이 아이의 인생은 뭐예요? 이 2반 6세가 사망함으로써 예카테리나 2세의 왕권도 강화됐고 2반 6세의 가족들, 그러니까 친엄마와 친아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2반이 혹시라도 탈옥을 하면 찾아갈까봐 감시를 당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감시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남은 사람들은 해피엔딩이네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2반 6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